주간 브리핑. 2016년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세종경제신문 단독보도 거의 모든 일간지가 받아 실었습니다. 남의 단독 기사를 자기의 단독으로 둔갑시킨 쓸개 빠진 매일경제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뉴스 매거진에서 소개한 대로 상용 비자는 사업 또는 시찰 등의 업무를 위해서 발급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행업체가 발급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중국 당국에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을 상대로 비즈니스 업무를 보시는 분들 매우 당혹스럽게 됐습니다. 이 뉴스를 포함해서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엄중한 국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말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해서 한국의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충돌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주가 영순위가 되겠죠. 사드부터 무력화시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고의 동북아 정세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오늘 조선일보에 난타당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명백한 외교적 실패며 대북 강경 정책을 계속하다가 미국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해서 중국 사대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짚었습니다. 친일 친미의 역사를 내재한 조선일보가 사대주의를 걱정하고 있으니 이런 넌센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설로도 조선일보는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데 사드 반대, 이걸 외치며 중국 나팔수로 나선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자유국가에서 누구든 다른 나라 매체에 자기 의견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자유 언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공산당 산하의 선전기관이다. 사드와 같은 문제에서 한국인이 중국 매체에 중국 정부와 같은 견해를 말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도 공영방송을 새누리당 산하 선전기관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자발적 선전기관인 조선일보 같은 신문도 있고 말입니다. 정윤회 씨 기사가 여러 신문에 실렸네요.
조선일보는 정윤회 씨가 최근 전처 최서원 씨, 이 최서원 씨는 최태민 씨 딸이죠. 이 최서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 분할을 위해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공개를 명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이 재산명시를 명령하면 소유한 부동산은 물론이고 수표나 증권, 보석류 같은 상세한 재산 목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윤회 씨 측이 이번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은 최서원 씨의 숨겨진 재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로 풀이되는데, 공개된다면 그 재산이 최서원 씨만의 재산일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서울시가 어제 청년활동 지원비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2,83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두 개의 사설이 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 행보일 뿐이다 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 지원비로 돈을 받은 청년들이야 당장 공돈이 들어오니까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과 연계가 부족해서 돈을 들인 만큼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원순 시장이 성과도 불투명할 뿐더러 위법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 사업을 강행한 것은 내년 대선 출마를 겨냥한 포퓰리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청년 수당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대권을 꿈꾸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네, 이걸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 동아일보 환영할 겁니까? 한겨레 사설은 전혀 다른 논지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3%다. 전체 실업률의 3곱절이나 된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고쳐쓰고 있다. 이렇듯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무능한 정부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계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의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에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옹졸함의 극치다.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법 26조를 들이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시행, 확대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이 조항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억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노력을 고무하고 성과가 좋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이라면 보편적인 제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과 소외를 정치적 야망에 이용하는 것도 기회주의입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인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인사, 지역발전 등 많은 것에 소외받고 있는 광주 사람들의 가슴속에 많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탱크도 무섭지 않게 돼서 그 앞에 서게 되는 비극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태동의 이유로 호남 지역 인사 소외와 지역 차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광주 시민 생각도 그러할까요? 정말 인사소외, 지역차별이 문제였다면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는 동안 이정현 의원은 뭘 했나요? TK에 여전히 편중돼 있는 예산, 인사. 이게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정현 의원 1984년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세력이 만든 민주공화당 공채 일기로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론할 자격이 없어 보이네요.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21명 가운데 96명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의 13.3%입니다. 넥슨으로부터 거액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그래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고위공직자 가운데서도 적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보니까 한나라당 의원 시절 도가니 방지법을 반대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이 사람은 3억 9,805만 원을 보유했네요. 이게 뭐가 문제냐? 비상장 주식은 자칫 공직자들의 재산 축소 신고의 수단이 되는 데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비상장 주식에는 특권 측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과정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계열사 간의 합병에 따른 순환 출자를 사실상 무제한 풀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벌 대기업만 만세할 사안이지요. 결국 재벌 대기업의 경영승계에 특혜를 주려 했던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의 국민만 행복한 세상의 단면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은 누구냐?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로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을 뽑는 투표는 석 달 남았는데요. 한겨레 전현직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찬수 논설위원, 류재훈 국제판 편집장, 권태호 국제 에디터, 박현 경제 에디터 모두 힐러리에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워싱턴 특파원인 이용인 기자만 트럼프가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긴다는데 500원을 건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이길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인물이고 미국은 지금 비정상적인 후보를 원한다. 이런 겁니다. 한편 초대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어떻게 예측했을까? 힐러리가 된다. 미국이 아무리 망가졌다 해도 트럼프 같은 망나니가 당선될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다. 트럼프가 과연 언제 무너지는지가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노장의 노련함과 현장의 예리함이 충돌하는데 누가 오를까요? 자, 그런데 한국일보는
트럼프 결국 몰락으로 치닫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공화당끼리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 보고 힐러리 이메일을 뒤져봐라 이 망언을 하더니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몰락의 징조인가?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군요. 트럼프가 버지니아주 애슈번 유세 도중에 아기가 우니까 처음에는 애들은 원래 그렇다라고 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55초 뒤에 괜찮다는 말을 엄마가 정말 믿는 모양이다 라면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순간 청중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한마디로 되먹지 않은 인간이란 뜻이죠. 트럼프는 또 전쟁 영웅을 비난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호재는 없고 악재가 잇따르면서 한때 힐러리를 앞질러 갔던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은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불법 인증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폭스바겐에 대한 처벌이 반쪽에 그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갈등 사건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소음 공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과징금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 푼도 물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음 공해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배출가스만큼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입니다. 자동차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10데시벨 커질 때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2.8%씩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지침 논란이 일었던 KBS에서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가 투자자로 나선 영화가 있죠. 인천 상륙작전 관련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기자 2명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 기자 2명을 KBS가 징계에 회부했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KBS 문화부 팀장과 부장은 그 두 기자에게 인천 상륙작전이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도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인천 상륙작전이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도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주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MBC에서는 나왔습니다. 놀라운 조화지요. KBS는 리포트 제작을 거부한 두 기자에게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성실 위반을 사유로 해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자가 좋은 보도를 위해서 부당한 취재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성실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인 정수영 KBS 새노조 공정방송 추진위원회 간사는 방송심의 규정과 공정성 가이드라인 등 규정에 충실하려던 기자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사드 배치에 격분한 중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설. 괴담이라고 일축하던 방송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대규모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의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FTA가 발효돼 있고 중국도 WTO 회원국인 만큼 국제무역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환경규제나 인허가권을 이용한 비관세 장벽으로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또 당시 중국은 WTO 가입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 제재가 가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직접적 제재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WTO 이제 가입도 돼 있고 그 사드 배치 이후에 경제 영역으로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보복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도 일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드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국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속 좁은 나라로밖에 비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앙금들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길게 보면 한중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건 자기한테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마늘 파동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짜잘하게 뭐 사람 정말 속 좁게 정말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듯한 모습은 저는 안 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싶고요. 이들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 안보에 심각한 현실적 위험을 조성한다며 중국은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밀착돼 있는 한중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오갈 수 있도록 한 수단이었던 이 상용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면서 어쨌든 기업들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간 두 나라 간에는 교역의 편의를 봐주는 관행들이 적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중국이 이런 관행들에 손을 보게 될지. 일단 외교부나 중국 대사관은 공식적으로는 사드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지난달 사드 배치 보복 차원에서 한국 기업인 제재를 언급하는 등 사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한류 콘텐츠의 압박을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중국 국가신문 출판 광전 총국이 빅뱅, 엑소 등 아이돌의 중국 활동 금지 지침을 각 방송사에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된 뒤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방송사는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작품 방영을 한 달 앞두고 한국 여배우 출연 부분을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드라마 제작업체는 중국 업체와 계약한 작품의 촬영 시작을 앞두고 중단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백합이 썩을 때, 이런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집에서는 밥을 공양이라고 한다. 오래전 일이지만 왜 그렇게 부르는지 꽤 궁금했다. 어떤 사람은 자연과 묻 중생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보살로서 살겠다는 의지와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식이 공양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즉 바로 공양을 줄인 말이 공양이라는 것이다. 공양이라는 말로서 한국 불교는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 밥이지만 그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희생의 산물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전통을 세우고 계승해 온 것만으로도 나는 한국 불교의 공로가 크다고 생각한다. 불교는 적어도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일개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 삶의 근본 이치를 가르치고 그 근본 이치에 따라서 사람이 겸허한 마음으로 단순 소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실천적 지식, 실천적 사상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절집이 이상하게 변해버렸다. 나는 산중 사찰들의 질비한 자동차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척 편치 않다. 게다가 한국 불교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조계종에서는 선거 때마다 금품이 난무한다는 소문이고, 동국대에서는 비리 혐의를 받는 총장이 외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과 교수를 탄압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며칠 전에는 미국인 출가자 현각 스님이 한국과 인연을 끊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돈을 너무 밝히고 권력자에게 굴종적인 한국 사람들한테 질린 모양이다. 범부들이라 할지라도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정신적 빈곤을 드러내는 증상이다. 하물며 출가 수행자들이 돈과 권력의 굴레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 백합이 썩을 때 그 냄새는 잡초보다 훨씬 더 고약하다.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